네, 박준현 대표입니다. 건설 관련해서 한동안 말씀을 안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물밑에서는 많은 변화들 또 몸부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언론도 요즘은 부동산 PF 관련한 내용들, 그 다음에 건설회사들, 폐업 관련한 문제들도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오늘은 전반적인 얘기를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올해 들어서 1,400개 이상이 폐업을 했다고 합니다. 건설사 폐업을 했는데 정부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있어요. 정부도 분명한 의지를 갖고 건설 관련한 또 부동산 관련한 부양은 인위적으로 안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이제 23년도부터 시작된 강원도에서 시작한 레고랜드 사태부터 시작해서 PF 부실 문제가 계속 문제화 됐었는데 어느덧 그게 3년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 부실까지 이어진다라고 하는 걱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단기 자금으로 해서 계속 한국은행이 PF 부실을 막고 있다라는 얘기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제 그게 임계치에 다다랐습니다. 그리고 한국은행 총재가 바뀌셨죠. 그 부분에 대한 구조조정도 본격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PF 시장 바짝 긴장하고 있다라는 것도 지금 시장의 상황입니다. 또 하나는 건설 회사들이 기존에 했던 사업 방식이나 사업 모델로는 이제는 생존하기가 어렵다라는 게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남에 재건축 수주를 안 하는 단지들도 속속 나오고 있고 실제로 아파트 가지고 이제 먹고 살던 시대가 저물어 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좀 저는 하고 있어요. 일부 랜드마크 같은 또 관심이 많은 단지들 외에는 재건축 시장도 예전처럼 불나방처럼 덤벼들어서 출혈 수주라고 하죠. 그런 것들도 건설사들이 최근에는 안 하고 있다라는 측면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일단 수주를 해놓고 또 설계 변경이나 이런 정산을 통해서 추가로 공사비를 받아내는 구조도 있었지만 실제로 건설회사들이 아파트를 지어서 공사가 끝나고 나면 남긴 남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남고 뒤로 깨진다라는 소고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아파트 단지 새 아파트 단지에 가서 보시면 하자 보수라는 걸 합니다. 통상 10년차 하자 보증 기간이 끝나고 나면 건설회사들은 거의 그동안 벌었던 돈을 다 까먹는 그런 수준이에요. 그러다 보니 그동안 2, 3% 많이 남아봐야 4%, 5% 남는 단지들의 건설 공사해서 10년 동안 하자 보수하고 나면 남는 게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최근에는 건설회사들 상황이 녹록치 않은 거는 변동성이 커졌습니다. 자재 인상도 많고 안전에 대한 리스크도 커지고 거기에 특히나 작업자들이 우리나라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전문 인력 구하기도 많이 어려워졌다라는 부분이 우리나라 산업 구조로 보면 이제는 예전과 다른 산업 형태라고 할까요? 젊은 사람들 건설 현장 잘 안 가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연세가 많으신 분들만 가게 되죠. 그래서 그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고령화도 돼 있고 또 상당히 안전에 취약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낳고 있어요. 미국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미국도 건설 회사들 젊은 인력 구하기가 계속 어렵다. 그리고 감소하고 있다라는 기사를 제가 조금 봤는데 실제로 현실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기술력이나 다른 엔지니어링 능력이 있는 대형 건설사들 위주로 재편되고 있다라는 부분은 또 현상인 것 같습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제가 주식을 안 해서. 그런데 최근에 건설 회사 주식이 폭등을 했다는 기사를 제가 봤어요. 실제로 많이 올랐더라고요. 이 영상 찍기 전에 잠깐 봤습니다. 대우건설이 800% 올랐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지? 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내용을 봤습니다. 건설회사들이 나름 기술력이 있는 회사, 요즘 최근에 우리 AI 인프라라고 하죠. 전력, 원전, 발전, 플랜트 이런 산업들 관련해서
실제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은 그래도 또 돈 되는 목걸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대형 건설사들은 오히려 중소형 건설사들을 제치고 또 새로운 성장 동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중동전쟁 이후에 중동 개발을 했던 회사들 많이 있죠. 현대건설도 뭐 공사를 중단했다고는 하는데 중동에 건설 수주를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는 대형 건설사들은 오히려 기회가 더 많아졌다라고 하는 언론 기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대림 ELC 이런 회사들은 뭐 석유화학 관련해서 뭐 플랜트 공장 짓는데 상당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SK도 마찬가지고요. 뭐 그런 회사들은 먹거리들이 이제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죠. 예, 할 수 있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지금 주식시장에도 선반영되고 있다라는 부분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조금 다양한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지금 부동산 관련한 또 건설업 관련해서 이런 변화의 소용돌이에 우리가 한가운데 들어와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해서 오늘 이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기존에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성장해 왔던 건설 회사들도 이제는 구조조정 포함해서 시대 변화에 빨리 적응하지 못하면 기존의 관공사라고 하죠. SOC 산업, 관에서 발주하는 그런 공사들만 가지고는 성장 동력에 분명한 한계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익부 빈익빈이에요. 건설 회사도 그렇습니다. 뭔가 트렌드를 잡아야 된다. 변화에 빨리 적응해야 된다. 이런 게 시대적인 상황입니다. 사실은 건설 회사는 변화에 그렇게 빨리빨리 대응할 수 있는 업종은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랬습니다. 건설 업종도 지금부터 본격적인 구조조정이 시작됐다라는 시그널은 여러 군데에서 전 포착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패러다임이 바뀌는 이런 부분에 또 돈의 흐름도 분명히 바뀌고 있습니다. 기존에 민간에서 아파트 투자에 집중했던 부분을 생산활동이라고 하죠. 요즘 주식시장으로 돈이 많이 몰려드는 이유도 그런 요인 아닐까라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면 인프라 투자 쪽에 많이 돈이 갈 것 같다. 돈이 있는 곳에 투자도 할 수 있고 사실은 발전도 할 수 있는 건 사실이니까 건설업 쪽에서도 그런 쪽의 기술 역량이나 변화가 이루어져야 생존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정도의 엔지니어링 능력이나 이런 돌파구를 만들지 못하는 건설회사들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미래 산업에 정부도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라고 하죠. 그런데 데이터 센터 지어보지 않은 또 원전을 지어보지 않은 플랜트, 석유화학 공장을 지어보지 않은 이 회사들은 할 일이 없어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제가 주변에 말씀드리고 다니는 건 그렇습니다. 25년, 26년, 그리고 27년까지 건설시장 구조조정은 불가피하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특히나 중소형 건설사들, 지방에서 아파트 분양하고 주택 분양하고 또 디벨로퍼들이라고 표현하죠. 개발업체들, 시행사들도 쉽지 않은 시장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를 좀 하는 그런 현명함이 이제 필요하다. 또 세상은 우리보다 큰 흐름으로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흐름을 미리미리 인지하지 못하면 투자도 그렇고 인생 사는 것도 결국은 남들에 뒤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을 좀 인지하셔서 시대 변화에 우리도 좀 흐름을 좀 타는 그런 노력을 좀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이제는 AI 관련해서 플랫폼 사업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